지금 이 소리는 우버의 호출벨 소리이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끊임없이 우버의 호출벨이 울려댄다. 승객이 타고 있어 계속 거부 버튼을 누르고 있지만 끊임없이 울려댄다. 운전하기 힘들 정도여서 승객이 타고 있을 때는 보통은 앱을 꺼놓고 있지만 이 날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켜두고 있었다. 우버는 2013년에 일본에 진출했으나 일본 운송법과 택시업계의 반발로 미국과 같은 일반 자가용이 아직은 일본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일본의 운송법은 차량의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는 영업용으로 인가받은 녹색 번호판의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한 이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 9월 29일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우버이츠가 우버이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 우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차량 배차 서비스는 2020년 7월 3일부터 도쿄에서 시작했다. 코로나로 우버이츠의 배달업이 성장하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히노마루 택시 그룹과 제휴해서 시작했는데 개인 택시도 가능하다고 해서 2022년에 나도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우버를 시작했다. 물론 조합에서는 반대하면서 우버 영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내가 소속되어 있던 도쿄 최대 조합인 도쿄 개인 택시 협회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조합원의 우버 영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단다. 수수료 문제로 제휴가 결렬되었다고 들었다. 도쿄의 우버는 수수료가 7.5%인데 제휴한 법인의 경우는 회사가 2.5%, 운전수가 5%를 부담한다고 한다. 개인 택시는 물론 전부 부담하는데 총 요금의 7.5%여서 고속 통행료에서도 7.5%가 징수되는 점은 불합리하여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비싼 수수료도 낮아지기를 기대한다. 내가 등록할 당시에는 면접도 보고 어플에 등록하고 나서 몇 시간의 교육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간단히 등록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법인 회사는 설명회가 열린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종 면허를 가진 운전자와 녹색 번호판을 허가받은 차량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2025년 11월 현재 히노마루 택시 그룹과 도쿄 택시 그룹, 그리고 몇 개의 하이아즈, 기사 탈린 렌트카 업체, 그리고 개인 택시들만이 우버 영업을 하고 있다. 내가 등록했던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는데 최근에는 우버의 공격적인 마케팅, 즉 신규 등록자들에게 2,000엔의 무료 승차 쿠폰을 배포하고 소개하면 소개한 사람에게도 무료 승차 쿠폰을 주는 등 고객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택시들에게도 다른 개인 택시를 소개하면 새로 등록한 운전자가 10번의 우버 영업을 완수하면 만엔, 그리고 소개한 운전자에게 25,000엔을 주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초부터는 두 번째 큰 개인 택시 조합인 일본 개인 택시 협회 통칭 초호칭이 우버와 제휴를 결정했다고 하고 도쿄에서 세 번째로 큰 법인 택시 그룹인 코쿠사이 코우츠, 즉 KM도 제휴한다는 소문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계 하이아 업체들도 우버 가맹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없었던 외국적의 등록자는 본사로 출두해서 외국인 등록증과 면허증을 제출하고 인증을 받도록 하라는 연락이 나에게도 최근에 왔다. 중국계 불법 하이아 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 때문인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치는 중국인들 때문에 귀찮은 절차가 늘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저녁 6시 무렵에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 도쿄의 현실이다. 이날 공항에서 도심의 한 호텔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수도 고속도로상에 멈춰있던 시간부터 고속도로에서 내려 호텔까지, 그리고 승객을 내려드리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 도심을 빠져나오던 시간까지 약 1시간 동안에 우버가 얼마나 호출을 했는지를 캡처해서 기록해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앱 화면의 왼쪽 맨 위에 표시되는 시간을 보면 1분간 몇 번 호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픽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그리고 승객의 평가 점수에 주목해주세요. 너무 길어서 보시기 지루하시겠지만 도쿄에 비 오는 날 우버가 어느 정도로 정신없이 부르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므로 조금 참고봐주시면 고맙겠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시겠다면 5분 32초까지 빠르게 넘기시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보신 바와 같이 비오는 날 저녁 시간의 도심의 우버는 엄청난 호출량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약 1시간 동안에 약 270건 이상의 호출이 있었고 1분당 평균 4회이나 실제로는 1분에 7번까지 호출이 떴었다. 그 중에는 2번, 45분 이상 승차하는 장시간 호출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을 고려한 호출이므로 꼭 장거리라고는 볼 수 없는 호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장시간 호출만을 골라 받는 편이다. 그리고 승객 평가도 호출 승낙하는데 중요 결정 요소이다. 내 영업 방식은 우버를 메인으로 하지 않고 보조적인 영업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오는 날이면 우버 차량이 절대 부족해서 멀게는 10km 밖, 가는데 20분 걸리는 곳에서도 호출을 한다. 그러나 이런 콜을 대부분 무시하는 이유는 호출에 응해서 가다 보면 도중에 거의 100% 취소가 된다. 너무 쉽게 취소를 함으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취소되었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일본 우버 시스템에서는 도착한 후 도착 메시지를 보내고 5분이 경과하면 운전수가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400엔을 우버로부터 받게 된다. 하지만 허비된 시간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고 도착하기 전에 승객이 취소하면 아무런 보상도 없다. 그러니 먼 거리의 호출은 아무도 안 가는 것이고 또 호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우버 호출을 승낙을 할 때에도 고객의 평가 점수를 고려한다. 보통 5.0은 외국인과 신규 등록 내국인들이고 4.9 이하는 거의 내국인, 그리고 4.7 이하는 내국인들 중 단거리 호출이 많았던 승객으로 판단한다. 운전수들끼리 평가할 때 단거리 호출 승객에게는 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 승객의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단거리 승객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호출을 해도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도쿄에는 한국의 카카오 앱과 같은 최대 앱으로 도쿄에서 제일 큰 법인 그룹인 니온 고우치가 만든 고 앱이 가장 큰 유저를 갖고 있다. 고 앱은 도쿄에서 두 번째 큰 도쿄 무센 그룹과 내가 소속되어 있던 개인 택시 최대 조합인 도쿄 개인 택시 협회도 제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이용객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거기에 도쿄는 택시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작년부터 라이더 수혈하는 일반 면허로도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져 아직은 적은 수이지만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듯 비오는 날 저녁 시간대의 도쿄는 우버뿐 아니라 고를 비롯한 다른 호출 앱도 엄청나게 울려대고 있지만 평소에 우버는 그렇게 호출이 많지는 않다.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저녁 퇴근 무렵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잠깐 울리는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앱 호출은 공항 영업의 보조적 수단으로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카카오, 가맹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하고 그런 도쿄의 택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우버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차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택시가 부족하다는 여론과 함께 도쿄의 택시 호출 앱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 판도가 바뀌며 또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도쿄에 비오는 날 퇴근 무렵은 우버가 쉬지 않고 호출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 현재 도쿄의 택시 앱 현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현재의 도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